살아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불선 동양하면 유불선 예술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장의 예술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유학은 이렇게 딱 보자는 겁니다. 이게 노장과 불교는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대가들은 여기와 여기를 다 봐요. 입문하는 사람은 여기만 봐요. 조금 해서 자기 세계를 그 다음에 기존의 것과 달리 본 사람은 여기를 해요. 근데 대가는 양쪽을 다 보는데 여기로 표현해요. 작품으로 했을 때 내 작품 입문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눈 보이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는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것을, 특별한 것을 찾잖아요. 근데 마지막 대가들은 다시 여기를 그려요. 여기를 설치 작품으로 해요. 근데 처음 여기만 봤을 때와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장의 예술론을 한마디로 무의 예술론이다. 하나 더 붙이면 허와 무의 예술론에 대해서 그러면 허무의 반대는 유실 예술론이에요. 있다, 꽉 채우는 것. 허무는 쉽게 말하면 비우는 것. 의도를 배제시키는 것. 근데 여기에 지금 단계는 유실에서 이제 허무로 이행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작품을 안 봐도. 왜냐하면 인간 사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실에서 허무로 가서 다시 유실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지금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장의 예술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자의 예술론을 하고 두 번째는 장자의 예술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서양에서도 이런 예술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런 어떤 신이 하나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신을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 신을 들먹일 수도 있지만 에로스를 사랑의 신, 예술의 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신에서 예술의 신으로 더 승격의 한 측면이 플라톤의 대화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에로스는 우리가 말 그대로 남녀, 육체적인 사랑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 플라톤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훨씬 키워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플라톤식으로 하나 그러면 아프로디테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죠. 예술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상징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프로디테가 축제를 열었는데 거기서 초대받는 분도 계시고 초대받지 못한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들이 초대받을 거고 근데 거기에 포로스라는 남신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페니아라는 여신은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근데 포로스는 아시다시피 풍요의 신입니다. 페니아는 빈곤의 신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니까 예술로 생각하셔요. 이게 주제예요. 영원한 주제. 아름다움. 근데 풍요의 여신 포로스는 거기서 참석해가지고 거나니 먹고 동산에 들어누워요. 근데 페니아는 초대받지 못했는데 이분은 빈곤의 신이라고 그랬죠. 포로스는 남신이고
헤니아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았는데 장신도 갔어요. 예술로 계속 연결하세요. 나의 작품 세계로 연결하시고. 근데 둘러보니까 남신이, 잘생긴 남신이 술을 먹고 누워있거든요. 그때 그 남신 옆으로 가요. 그래서 사랑을 나눈 결과가 에로스입니다. 이게 에로스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죠. 풍요와 빈곤. 이게 예술의 신을 에로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 측면에는 어떤 주제를, 영원한 주제를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 충족되는 측면과 충족되지 않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에로스인 거예요. 저게 따로 에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술을 하는 행위, 내가 에로스예요. 그래서 풍족된 것은 떨구고 부족한 것은 계속 추구하려고 하죠. 어떨 때는 이 면은 만족을 하고 요 면에서는 부족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계속 지향해 나가겠죠. 근데 플라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환시켜요. 앞에 거기에서는 미라는 것으로 했다면 플라톤은 이것을 세배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대상에는 말 그대로 육체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덧없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그걸 이끌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육체나 영혼이 내시계에 영혼관일 수 있고 육체관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물병을 봐도 보는 이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학문이 나와요. 공부. 근데 그렇게 해봤을 때 몸에서, 영혼에서, 학문연에서 지향하는 궁극의 세계가 뭔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기본적인 육체적 사랑의 에로스를 4단계로 나눕니다. 몸, 영혼, 학문, 아름다움까지. 아마 여기에서 내 작품을 할 때 이게 4개가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것이 좀 강조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좀 약화되고 어떨 때는 이것을 결합시키면서 작품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결합시킵니다. 그때 이제 미의 절대적인 자리가 나와야 될 텐데 플라톤의 예술로는 예술은 모방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다 아시다시피 현상계가 있잖아요. 현상계는 이데아계가 드러난 복사의 세계입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데아랑 합일될 수 없는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하고 이것은 떨어져 있어요. 영원히 합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술도 분명 이데아 원본을 직접 그리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모방한다. 똑같이 재현한다. 이렇게 플라톤이 말한 모방론이에요. 이게 벌써 여기는 이원적 세계관이 깔려있죠. 이 아름다운 영원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로 내려와 버리죠. 카타르시스 배설로.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다시 이제 노자로 돌아오면 그러면 노자는 오늘 아름다움으로 해서 큰 주제를 잡겠습니다. 노자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까? 예술의 근본을 아름다움으로 했을 때 이때 아름다움 진선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진선미가 상대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미 진선이 들어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떨어져 있는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노자 2장을 보면 이런 명문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불선이다. 이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를 미라고 여기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추악할 뿐이다. 아름답다 여기는데 그게 아름답지 않다고 본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야물게 천하 사람들을 딱 집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식의 아름다움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게 해명이 돼야 되죠. 이렇게 설명해요. 노자 2장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무상생하고 장단상형이라 유무상생이 훨씬 좋은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쉽고 간단한 걸로 설명을 드리면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드러난다. 서로 드러낸다. 자,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여기다가 똑똑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물어보면 어떤 이는 길다, 어떤 이는 짧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내 기준에 뭔가가 있어요. 그 기준에 비하니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 길고 짧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실제 없어요? 관계 속에서는 길고 짧음이 있죠. 근데 이것 자체는 어쩐가? 길고 짧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의 잣대로 놓고 길다 짧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미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름답다고 말하는 내가 봤을 때는 상대적 미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노자한테는 상대적 미뿐만 아니라 상대적 미를 초월한 보편적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첫째는 절대적 아름다움을 부정했죠. 획일적 아름다움을 부정했죠. 장단상형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불변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건 절대잖아요. 절대 획일. 이걸 부정했잖아요. 장단.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날 뿐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절대 획일에서 부정한 그걸 넘은 장점은 있지만 이러냐 그러면 어때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절대 획일을 넘은 장점은 있지만 상대주의에서 뭘로 빠져버릴 수 있는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주의, 허무주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절대 획일주의 관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이면세계를 볼지 아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여기를 하나 뛰어넘어가요. 근데 플라톤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과 현실. 이것을 이원론으로 봐가지고 결합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는 모방해야 되는. 동양은 그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두 번째까지는 똑같이 와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서 결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조금 야간이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현소포박이라고. 현소포박.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소박이라는 말이 그 현소포박을 줄임말이 소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소박, 야, 참 저거 소박하다. 그 의미가 노자에서 나왔는데 과연 노자의 본의란 어떤가? 절대 핵일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상대를 넘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다. 그 공유할 수 있는 세계가 소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조그만하고 꾸밈 없는 이런 걸 소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현상을 소박이라고 말해요. 근데 노자가 말한 소박은 절대 획일이나 상대 허물을 떠난 본연의 세계를 소박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플라톤처럼 이런 이데아를 저 넘은 세계를 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 선생님 빨간 게 잘 나와요. 빨간 네, 거. 네. 이때는 드러나다 했을 때는 현입니다. 본다 했을 때는 현이고 드러나다. 그래서 현소 호박이라 여기서 소박이 나왔습니다. 예, 소를 드러내고 박을 안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힐 소자거든요. 희다. 근데 저 본래의 뜻은 바탕소, 본디 소자예요. 그때 색으로 말했을 때 색의 본래 색이 바탕색이 뭘까? 그게 흰색이에요. 그러면 그때 흰색이 이 흰색일까요? 색의 본래 색이 뭔 색이에요? 이런 거 다 색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드러난 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근원 색은 뭘 것 같아요? 무색. 무색인데 뭔 무색일 것 같아요? 그게 그 색깔로 하면 뭔 것은? 색깔로. 그걸 색깔로 하면 잘했어요. 구체적인 용의로 채로 하면 맞아. 근데 용으로 색깔로 한다면 그게 소로. 소색. 네. 현하고 똑같아요. 현이 검붉은 현이에요. 검다 무색.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포하고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 붓다는 말이 들어가요. 검붉. 색 없는 색이라. 색은 색인데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색 없는 색.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걸 내포해서 북은 현. 동양에서 물 하나로 우주 만상을 탐란 만상을 먹물 하나로 드러낸다 하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이게 벌써 어때요? 색을 뭘로 쓰는 거예요? 용어로 쓰는 거예요? 본디 색으로 쓰는 겁니다. 본디 색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색으로 하는 것은 색을 분화된 색으로 쓰는 거예요. 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때요? 드러납니까? 어지럽습니까? 전달력이 뛰어납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근데 시커먼 걸로 하나 했어요. 형체가
구별이 안 되니까 전달력이 약할 것 같죠. 예술로 오면 구상보다도 추상이 뛰어난. 구상은 다 보여졌잖아요. 추상은 그것을 다시 무화시켰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상, 추상, 대가들은 이거라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회화로 하면 제일 처음에는 구상, 좀 가면 추상으로 가. 대가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상. 구상 속에 추상이 있거나 추상 속에 구상이 있어요. 양극단은 않지. 왜? 우리는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대가들은 다 다른 거죠. 근데 기호에 따라서 이쪽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미 이게 있어요. 이쪽을 강조하더라도 이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구상, 똑같은 드러낸 구상은 맞는데 달라요. 예술의 3단계 과정이고, 대가와 초심자와 중간자와 마지막 완결자의 차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통나무로 말한 거예요. 이러면 개념이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박은 뭐냐면 통나무 박이에요. 통나무 자체가 이게 통나무죠. 근데 이것을 자르냐 그러면 기둥도 돼요. 석가래도 돼요. 불쏘시개도 돼요. 그렇게 되기 이전의 본래 모습, 이게 박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작품 하실 때 이게 주제죠. 소박. 소박. 그러잖아요. 내가 주제 의식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소박이에요. 근데 그 소박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들이 수준이 3차원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것만,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을 결합시키는, 이게 작가의 안목. 그 내용은 첫째, 우주 생명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세계를 표현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거죠. 작품도 인간에서 역사에서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대가들은 이게 어우러져 있어요. 인간을 그리는데 역사가 있고 생명이, 우주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분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두 개를 하나씩 결합시켜요. 마지막은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통나무 하나만 딱 보여줘도 어때요? 그 근원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왜? 앞에서 이걸 나눠가지고 기둥도 했고 쏘시개도 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세계를 다 알잖아요. 통나무에서 이게 변해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통나무를 하면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통나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는 이 통나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그리더라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런 작용력들이, 분화된 것들이 이 속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대가의 작품은 심플합니까? 복잡합니까? 근데 거기를 보면 대화가 얼마나 많이 돼요. 그렇죠. 근데 막 입문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보여주죠. 일일이 다 보여줘.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전달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추상. 근데 또 이놈의 것이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추상 속 구상, 구상 속 추상으로 오는데 껍데기가 뚝 떨어져요. 경제정선의 작품을 30년간의 공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지속적인 노력.
저기 바닷가를 그린 그림 하나 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린 것은 있는 그대로, 실경, 있는 그대로 딱 그렸어요. 근데 노년에 30년, 40년 지나서 했을 때는 똑같은 배경을 그리거든요. 근데 싹 떨궈버려. 바다, 큰 돌 하나, 태양, 딱 끝이요. 이게 진경이에요. 다 전달하려고 전달하네. 근당에서 전달 장치를 소거해버려도 안 돼. 꼭 그걸 한번 비교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찬. 그러니까 본래를 이제 예술론으로 갑니다. 본래성을 드러내되 기교를 어떻게? 근본으로 가지고 심플하게 해라. 아까랑 다른 얘기예요. 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현소. 근데 그 주제의 핵심을 잡아. 현소는 주제로 봐요, 이제는. 그 다음에 포박은 표현 방법, 기교로. 아까 주제는 세 가지 말했죠. 우주 생명, 역사, 인간의 역사, 인간의 희노애락. 그걸 드러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 간결하게 해라. 뼈대만 잡아라. 포박입니다. 가지, 잎, 꽃 그리려 말아라. 그냥 통나무 하나로 딱. 왜? 무언의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아마 집에 전부 작품이 있을 겁니다. 무언의 대화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미 대화가 된 것들은 집에 걸어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걸 아까 치면은 이제 내용 주제로 됐고 이걸 이제 주제와 형식으로 말했는데 노자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교 표현으로 말했을 때 대교 약조리를 말했어요. 다 아시죠, 이거? 대교 약조리를. 위대한 기교는 졸렬한 것 같다. 솜씨가 제일 없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아무리 이 좋은 현소 포박의 주제를 갖는다 할지라도 예술 행위라는 것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드러낼까? 이게 아마 지금 평생의 고민일 겁니다. 이 방법도 쓰고 이 방법도 쓰고 또 모방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내가 드러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노자에서는 대교 약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졸, 교, 졸. 저는 노장의 예술론은 한마디로 졸, 교, 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도 졸교졸이 있어요. 근데 표현도 졸교졸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술적 기교, 배움 없이 대상과 공명해가지고 그냥 나의 마음이 몸을 통해서 손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졸이에요. 주제만 있고 기교, 형식미가 없는 것. 그게 졸입니다. 첫 번째 졸. 교는 뭐냐? 이 주제를 다양한 좋은 표현 기교를 통해서 전달하면 좋잖아요. 전달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기교를 익혀요. 테크닉. 그게 교거든요. 그럼 이 교는 뭔 장단점이 있는가? 뛰어난 표현 능력은 있는데 주제가 뚝 떨어져 버려요. 왜? 표현에 힘이 팔려가지고.
형식미는 좋아요. 주제가 엉망이야. 없어. 그게 교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조리 대교 약조리거든요. 이미 이 조례는 뭐가 있냐? 주제와 기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을 때 기교가 있으면서 기교가 떨어져가지고 드러나는 게 대교 약조입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는 이 졸과 이 졸이 용어로는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여기는 주제만 있고 형식미가 없어요. 기교가. 근데 여기에는 주제와 기교가 다 있는데 쓸데없는 기교는 뚝 떨궈버리고 가장 간명한 것만 드러낸 겁니다. 대교였죠.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부 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거 예술가로 잠깐 해보면 졸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고 기교는 필요 없어. 내려온 전통 필요 없어. 그래서 멋대로 섬유 예술가가 있어요. 내 멋대로.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주제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없고 기교만 있기 때문에 예술가는 예술가인데 중견 예술가만큼 흉내내는 예술가가 있어요. 멋대로 예술가가 있고 흉내내는 예술가가 있어요. 10중 8구는 쪽이죠. 그럼 여기는 뭐냐? 나와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의 모든 그 전통이 들어있으면서 떨궈져서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이게 대가입니다. 저게 창작이에요. 멋대로 흉내 창작. 그럼 여기는 일반인, 여기는 직업인, 대가. 여기는 다 대가를 지향할 겁니다. 그럼 대가 되려면 이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네요. 주제의식에 대해서. 천지 나같이는 그걸 알아야죠. 그 다음 실제 기교면에 있어서 나의 장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일별해야 되잖아요. 졸교죠. 이게 노장의 예술론을 한마디로 말하는 졸교절. 대교 약졸에서 나와가지고 공부할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면 나의 삶의 태도를 작품을 보고 표현하는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런 대가가 되기 위한 측면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무이. 저건 노자에 있는데 제가 저렇게 세 글자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세계 없는 것을 행한다. 이것의 반대는 삼유의 행입니다. 이 유는 인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유의 예술과 무의 예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는 뭐냐면 첫째 무지, 두 번째 무욕, 무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지, 무욕, 무의도 되고 유지, 유욕, 유의도 되고 인지, 인욕, 인의도 돼요. 노자의 원문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온 겁니다. 왜? 우리가 지, 의, 정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의 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각삼의 특성을. 그래서 유지, 인지라는 건 뭐냐? 뭔가를, 주제를 포착합니다. 예술로만 복관시키면. 근데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기존의 인간들의
경험과 생각을 있는 것을 가져와서 판단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때요? 이것은 장단 상형처럼 상대적이 되겠죠. 어떤 이는 동의하지만 어떤 이는 동의하지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미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면 어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미인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버리면 미인이 아닐 거야. 서구에 딱 갖다 놓으면 또 내 개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민족 집단 취향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해야 되네요. 그게 유지인지예요. 상대적 함. 내 경험이나 생각 아니면 우리 민족 집단 아니면 이 시대의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 유욕, 인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 식으로 아니면 민족 집단에서 허용된 대로 하는 것. 그게 인욕, 유욕이에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빨간색 쓰기가 어려웠죠. 왜? 그 민족 집단에서 허용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는 바로 이 암과 하고자 함을 실제로 관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고 이게 의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하는 겁니다. 또는 이것을 의지로 하고 이것을 감정을 해도 돼요. 지혜적으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나는 달리 생각한다고 하는데 개인별로는 다르지 못하지만 그 민족 집단에 소속돼서 다르다고 한지 몰라요. 근데 아까 전에 노자는 이 본래의 소와 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무지, 무욕, 무의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런 욕과 위를 안 하면 이런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의욕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자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저것을 안 했을 때 대상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능력이 발동한대요. 그게 무지예요. 그래서 이 무지는 뭐냐면 이 말입니다. 무지지지의 준말이에요. 인지, 유지가 없는 암. 이게 무지의 뜻이에요. 무지가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지, 유지가 없는 본래적인 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것도 해결합니다 나중에. 근데 노자는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자연히 하고자 함인데도 어떻겠어요? 이런 식의 하고자 함이 있지만 본래적 하고자 함도 있겠죠. 이게 무욕이에요. 욕망이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없는 하고자 함, 본래적 하고자 함.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옷을 다 입고 왔죠. 근데 옷 중에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곧바로 선택을 해서 오늘 입고 오신 분이 있고 아니면 한번 입었는데 벗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벗고 오신 분은 유욕이, 인욕이 작동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에 더 어울리겠어. 근데 곧바로 해서 적응해서 딱 입고 온 사람은 옷을 내가 입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근데 분별 없이 선택했잖아요. 그게 무욕이에요. 그게 이 인욕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무욕은 겨울이니까 어떤 옷을 입었죠, 다들? 긴팔을 입었잖아요. 그게 무욕의 작동.
겨울 옷을 입은 건 다 무욕인데 여기서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인욕, 유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욕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래적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공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자는 지금 그 세계를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는 게 무위겠죠. 그러면 과연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냐? 있다면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게 나오죠. 그게 노자의 공부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장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장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펜을 찾으러 갔더니 문을 다 잠궜네. 강의실. 그러니까 일단 빌리면 신고하는 시간에는 열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딱 닫는 거네. 시스템이. 좀 너무 딱딱한 건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하시겠네요. 저요? 아, 네. 전수적으로 하시겠어요? 네, 전수적으로 생각하시겠어요. 전업 작가의 어려움을 좀 겪어보시고. 겪을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업 작가. 겪어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저게? 인욕이요? 그렇지. 그러면 작품을 보세요. 근데 인욕을 막 겪어야 무욕이 되지 않을까? 굳이? 아니요? 저걸 줄여버리면 3인행, 3유행이거든요. 저걸 언능 떠나야 돼요. 3무행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사기. 전업작가가 특히. 전업작가 대부분이 포기하는 이유가 저 3인행으로, 3유행으로 전투적으로 해서 다가가겠다. 첫째는 너무 안 알아줘. 두 번째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분노에서 넘어지고 우울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니, 기본적 이치가 들어가는 거죠. 강한 사람은 분노에서 넘어지고 약한 사람은 우울해서 넘어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가 아니고 그 속에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아주 보편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지. 저는 못 견딥니다, 저는. 근데 그게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재미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재미. 그래서 이제 재미 중에서는 쾌락주의보다 고행주의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고행주의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에 맞는 중도주의가 최고예요. 고행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건 계속 화물할수록 망가져. 언능 넘어야 돼. 근데 그건 안목이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고 싶다 해서 안 넘어가. 완전히 밖에 안 나가. 그래서 찰나라고 하는가 봐요. 깨달으면 바뀌는 거잖아. 내 안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목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깨우치면 내가 이제 확 넓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잠대를 한번 해볼까요? 잠대를. 아니 근데 자기네들 머리 좋은가 봐. 재밌는 거 보니까.
머리에 과부하가 안 걸리는 거지 지금. 과부하가 안 걸리게 하려고 집중을 근데 지금 이분들이 2500년 전, 2300년 전 분들이거든요. 노자는 약 2500년, 장자는 약 2300년 이 전 분들인데, 근데 왜 이게 끄덕끄덕하냐? 원리는 하나니까.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개지만, 예술은 뭐예요? 결국 기교는 여러 개지만, 표현 방식은 여러 개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잖아요. 장자를 하기 전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동양에서는 예술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예술을 어원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게 풀초, 그 다음에 땅요, 그 다음에 둥글한 시환, 그 다음에 이것은 말할 문자예요. 아니면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날 문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시물리에 일으켜도 돼요. 하나. 이걸 하면 땅에 씨를 심으니까 거기서 조건이 태양, 바람, 비가 내리면 그 조건이죠. 땅에다 씨를 심었으니까 씨는 나죠. 나의 주제의식이죠. 땅은 뭐겠어요? 섬유겠지. 섬유예술을 했을 때 그 놈을 가지고 형식과 기교를 통해서 이 모양도 저 모양도 환이 주제예요. 땅이 섬유고 그걸 통해서 모양을 드러내요. 풀, 말. 주제와 형식이 여기에 들어있죠. 자, 이번에 술을 보면 술은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단일행, 그 다음에 이게 창출출이에요. 창출에 이게 땅, 이게 뿌리. 뿌리가 에서 조건이 주어지니까 땅을 뚫고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드려진 모양이에요. 솔. 근데 행은 사방팔방으로 가요. 자, 창출의 뿌리는 문제의식은 하나예요. 주제의식은.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5만 가지라. 주제는 하나인데 표현 방식은 5만 가지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글자예요. 이게 드리워 있어요. 처음에는 계속 오르겠죠. 근데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게 쭉쭉쭉 승승장구 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어요? 계속 고개가 뒤로 제쳐졌을 겁니다. 안 제쳐서 마음에서는 그냥 막 선배도 없었을 거고 대가도 없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고개가 숙어져요. 대가 알아보는 거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만 않은 말이 그 성장하고 있는 거. 교만함. 좋게 말하면 아주 적극적인 예술 혼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렇지만 대가는 아주 겸손해요. 왜? 생명의 실상은 겸손한 것, 교만한 거예요. 예술이 뭘 표현한다겠죠? 가르치면 실상을 표현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아주 또 흥미로운 게, 자, 여기에도 아마 그런 갈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크게 아마 여기가 공예일 거예요.
근데 섬유 예술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자, 공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공은 인간 구조로 했을 때 몸에 관련된 거고, 얘는 인간의 의식에 관련된 거고, 얘가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기 이것은 기술이에요. 술은 술인데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공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실용이에요.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미해요. 근데 이걸로는 대가가 못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뭘까요? 실용과 신미만으로는 대가가 못해요. 기술과 예술로만은 대가가 못해요. 하나가 빠져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기술로 드러내고 예술로 드러내는 거. 근데 대가들은 그걸 알아요. 그것을 기술과 신미적 관점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그게 뿌리예요, 뿌리. 근본. 생명, 역사, 인간. 그걸 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알이라고 씨라고 그리고 이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대가와 전문가의 차이점이에요. 대가는 뿌리를 씨, 알을 잡고 있어요. 함석환 선생님이 씨알이라고 그랬네요. 그게 근본을 말해요. 씨알. 이해하기 쉬우라고 씨알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는 뭐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 철학과 종교가 제일 먼저 돼요. 맨날 그거 없으면 지금 이 시절에 대접받아도 100년, 200년 박아요. 예술을 역사책에 남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후대에서 길어주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난다 기억. 근데 그 당시에 알아주도 안 해요. 유행에 뒤집니까. 그러지만 후대에 가냐 그러면 복권된 분들 있죠. 반드시 근본을 건드리는 분들. 근데 아주 이게 재밌는데 창출이 예전에 사람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때 아픈 배를 달래는 게 창출이에요. 그럼 예술은 뭔 힘이 있다고요? 근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단순히 표현하고 감상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술은 다시 근원 자리로 가서 나를 새롭게 솟아나게 하는 치유. 그게 이제 명품인 거죠. 근데 그 근원을 터치했을 때만 가능하지. 껍데기에서는 그게 불가하죠. 그래서 주제는 아까 전에 3가지입니다. 표현은 5만 가지. 그래서 주제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표현도 다양하니 알면 알수록 표현을 잘하겠죠. 이게 예술가는 이제 철저히 확인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죽을 때까지. 근데 배우면 뭐합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생활화돼야 되잖아요. 예술가는 철저한 생활입니다. 대가들 보면 어때요? 다 멋있죠. 왜? 그게 삶으로 구현됩니다. 근데 신출내기나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어때요? 멋있기도 하고 멋없기도 해요. 왜? 삶으로 구현이 안 됩니다. 또 합니다. 아까 졸교조를 했을 때
이 졸은 생활인이에요. 누구나 표현 욕구는 있잖아요. 그러면 요 교는 뭐냐? 두 가지로 되는데 예술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전문가니까. 생활은 팽개치고 예술만 해요. 이게 예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술을 통해서 생활까지 해요. 그것이 예술 생활이에요. 작가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냐? 생활 예술이요. 삶의 예술이 되는 거예요. 대가는 생활 예술입니다. 예술가는 삶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술가가 판가름 나잖아요. 삶에서. 그리고 최고 예술은 작품, 내 인생이, 은행이, 자치가 진정한 예술이에요. 예술관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 예술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 관점입니다. 아까 저분이 예술만 아니면 예술 생활일까? 예술 생활이네. 예술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죠. 생활 예술. 이제 이래서 철학이 필요해요. 같은 것을 이렇게 내용으로도 가고 기교로도 가고 예술과 삶으로도 가잖아요. 아까 예술 세계에 있을 때는 멋대로 흉내, 창작 이렇게도 가고 일반인 전문가 대가 이렇게도 가고 지금 이것은 예술과 삶의 관계로 말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장자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기술, 예술, 신술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기교로, 몸으로, 실용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고, 의식으로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술이에요. 그럼 인간을 세 개로 놓은 겁니다. 세 개로. 그걸 예술의 용어로 맞춰서 제가 삼술로 역시 또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술. 기술의 예술이 있고, 예술의 예술이 있고, 신술의 예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술은 기와 예를 다 쓰는 거죠. 예술은 기는 있는데 신은 빠져 있어요. 기술은 기만 있고 예와 신이 빠져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아름다움 얘기했죠. 노노가 압축이라면 맹자는 풀어놨습니다. 노자가 압축이라면 장자는 풀어놨어요. 근데 장자에 보면 아름다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생명으로까지 확대시켜요. 아름다움을. 인간만이 아니라. 노자는 인간으로 그 문장에서 국한했다면 장자는 이것은 인간을 넘어서 생명으로까지 넘어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의식주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아름다운 문제가 나와요. 제일 아름다운 미녀가 그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해요. 못 봐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여자를 다시 이번에 못 만나면 안 되니까 경국지색이 나와요. 나라가 넘어질지언정 미인은 두 번 다시 걷기 어렵기 때문에 미인을 취한다. 그게 시가 있어요. 절세가 하면서. 근데 그렇게 미인으로 여기는 이가 있는데 새는 보면 날아간다. 재빠르게. 들짐승은 보면 꽁무니를 뺀다. 물고기는 나살로는 꽁무니.
인간은 그렇게 미인이라고 하는데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늘에 사는, 땅에 사는, 물에 사는 존재도 과연 그 존재를 미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생명으로 넘어왔죠. 인간적 가치만은. 양집하는 데는 어때요? 다 좋아해요. 동물, 식물 싹 좋아해요. 요것들도 다 좋아해요. 내가 여긴 아름다움이 개인적, 인간적 가치일지 몰라요. 당장 확대시켜요. 생명으로.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과연 뭘까?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힌트를 하나 주고 넘어가면 의식주를 말하는데 어떤 존재는 나무에서 자면 행복합니다. 어떤 존재는 불에서 자면 행복합니다. 어떤 존재는 집에서 자면 행복합니다. 어떤 존재는 물에서 자면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인 나는 집에서 자면 행복해요. 근데 나무나 굴이나 물에서 살면 어때요? 안 좋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무, 굴, 물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란 말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보금자리는 어딜까요? 새한테는 나무, 여우한테는 굴, 물고기한테는 물, 사람한테는 집. 다 아름다운 거. 기준은 하나인데 관계 몇 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름다워요. 절대와 상대가 여기서 만나지는 아까는 두 개가 각자의 길을 가다 싹 아름다워합니다. 모든 게. 근데 나의 기호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활동하는 것과 이건 아니고 이것만 아름다움 했을 때 완전히 다르겠죠. 이게 다 아름다움인데 나는 이걸 선호해요. 뻣뻣하겠어요? 겸손하겠습니까? 겸손하죠. 자연히 공존이 되겠죠. 그러면 왜 어떤 존재는 이런 안목을 가는데 어떤 존재는 이렇게 못 갈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가 이런 식의 상수를 쓰는 존재를 하나 예로 들어요. 그게 그 유명한 포정해우입니다. 포정해우. 푸죽간에 있는 사내가 사람이 소를 해한다, 해체한다, 잡는다가 아닌 게 포정사루가 아니라 포정해우라는 게 압권 중에 압권이에요. 우리는 소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풀해자를 썼어요. 집자도 아니고 죽일 살도 아니고. 죽일 살은 이걸로 본 거예요. 식용으로, 소를. 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먹거리로, 사료로. 지구는 같은 생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힘이 약해요. 내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지구 작아지죠. 해우는 뭐냐? 같은 동등한 생명체예요. 근데 동등한 생명체에서는 공존도 있지만 때로는
밤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죽임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때의 죽임은 어떤 죽임이겠어요? 삼인무의 죽임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을 입각해서 해체할 때는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삼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겠죠. 인간적 가치, 그게 떨어진 행위라고 했죠. 그것도 역시 안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를 잡는데 19년간 소를 잡았답니다. 작품 주제네요. 그리고 소가 있죠. 그 주제를 표현하는 대상들이네, 도구들이네. 그래서 그걸 결합하는 게, 그것을 요리하는 게 내 손에 들여진 칼이에요. 여기에서는 전문 장기겠죠. 표현의 장기. 기교. 근데 세 부류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달이면 칼을 바꿔요. 한 존재는 3년이면 칼을 한 번 바꿔요. 근데 이 소 잡는 이걸 보고서 양생, 생명을 기르는 도를 터득했다고 탐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탐복을 일으키는 소를 해야 하는 존재는 이걸 잡은 지가 19년 됐는데 이 칼을 잡은 지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 번쩍번쩍해요. 예수가 3,000년. 근데 장자가 설명해요. 왜 똑같이 칼을 가지고 똑같은 손대 소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칼이,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칼이, 어떤 사람은 19년을 쓰는데도 지금 막 숫돌에서 나온 것 같은 거. 이게 안목과 실제 행위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소를 바꾸는 사람은, 아니 칼을 바꾸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소가 보면 겉이 있고 안이 있죠. 겉을 보면 가죽이 있고 그 가죽 안에 살이 있고 살 안에 근육이 있고 근육 안에 뼈가 있죠.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로는 그냥 요건데 두 개로 나누면 겉의 살과 안에 측면 두 개로 나뉘죠. 근데 더 세세히 나누면 안이 살, 근육, 뼈로 되어 있어요. 네 부분이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은 겉만 보고 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피부건이하고 딱 하니까 어때요? 바로 뼈를 만나는 거죠. 한두 번이 견뎌내겠죠. 근데 손은 어때요? 뼈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계속 부딪히니까, 한 달 내내 부딪히니까 이가 빠지거나 아니면 부러져 버려요. 그럼 3년 만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했으니까 어때요? 계속 불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엑스레이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명확히 안 보이죠. 그래서 뼈는 치지 않아요. 가죽하고 살은 쓱 가겠죠. 근데 근육이 어때요? 근육. 그 다음 근육하고 뼈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역을 할 때 실수를 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바꾼대요. 근데 19년에 한 번 바꾼, 한 번도 안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엑스레이 보이듯이 이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죽하고 살하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죽하고 살하고. 가죽하고 살하고 이실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닭껍질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칼을 놀리는데, 칼은 이 제일 밑에
칼날이 어때요? 아주 가늘. 이질적인 데니까 가느니까 어때요? 그 안으로 이어버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질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어때요? 갈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살하고 근육. 살하고 근육이 더 틈이 크겠죠. 가죽과 살보다는. 더 힘줄은 어렵지만 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칼은 더 갈리겠지. 이번엔 제일 위험한 거. 근육하고 뼈하고. 그래서 이걸 근계라고 그래. 핵심이라고 그래. 핵심. 핵심 항상 안 보여요. 근데 더 결이 크겠죠. 근육하고 뼈. 근데 뼈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된 거 있고 이렇게 굴신작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않지만 여기에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뼈와 뼈는 어때요? 더 훨씬 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싹 집어요. 그러면 위험 요소가 많은데 더 갈리겠지. 완전히 소 자체를 겉에서 보면 안이 싹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으로 가기 때문에 19년이 됐는데 부러지기는커녕 무뎌지기는커녕 아주 날이 서서 쫙 나와요. 이게 예술가로 그대로 전환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제도 금방 봐. 기술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신있게. 그래서 자신도 만족 못하고 평도 악평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도 주제도 기술도 세련시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전통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의 주류도 봐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한 3년 지나면 나 자신도 외부에서도 그렇게 봐버려요. 그저 그렇게. 근데 대가들은 이 결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대로 내가 칼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술로 오면 주제와 그 표현 양식을 다 익혀가지고 그 결 따라서 다 작품을 드러내는 사람. 근데 왜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안목입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바꾼 사람은 소가 딱 보이면 잡으려고 할 때 소 전체 외부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안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본 거죠. 근데 두 번째 분은 소를 보냐 그러면 이 소가 전체가 안 보이고 외면이 안 보이고 내면이 이것은 살, 근육, 뼈 마디가 어림짐작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가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사람은 소를 보면 외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외면을 딱 투과해가지고 엑스레이 보듯이 이게 그냥 훤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장자가 되거든요. 아까쯤에 노자 답을 하나 그러면 우리의 눈이 새 눈이 돼요. 그래서 소 겉만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소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눈은 의식의 눈이 있어요. 의식의 눈. 그 의식의 눈은 공부잖아요. 사유, 전통, 역사. 그걸 가지고서 봐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근데 마지막 눈은 뭐냐면 장자는 그걸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의 눈을 활용해서 대상을 본다. 19년 동안 한 번도 칼을 벼리지도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날이 선 것은 눈과
의식으로 대상을 포착한 게 아니라 신으로 포착했다. 이때 신이 우리 생명이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예를 들면 겨울이니까 다 긴팔 입고 왔잖아요. 이게 신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옷을 입을까, 이 색을 입을까, 저 색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의식의 눈이 작동하고. 그리고 실제 하나 선택해서 이게 형이야. 눈. 그래서 이 대가는 이걸 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써요. 아까 인지, 이욕 했을 때는 바로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근데 무지무욕은 바로 이 상태. 그래서 이 신은 서양의 신이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자연입니다. 저절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이라고 해요. 조물주, 절대자를 신이라고 하지만 저때의 신은 자연스럽게 알고 그것을 신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이 같은 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실천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신통이라고 해요. 신명, 신통. 지로하면 신명, 행으로 하면 신통. 그게 장자는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형으로서의 나도 있고, 의식으로 나도 있고, 신으로서의 나, 우리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형에서 의식으로 가고, 의식에서 신으로 가서 형과 의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나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뭔가를, 생명이 뭔가를 이제 알았을 때 가능해진 거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겨울입니다. 지금 손들이 다 좋으시구만요. 시골 사신 분들은 예전에 손이 좀 튼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손이. 근데 장자에 보면 불균수 약이라고 손이 거북이가 되지 않는 약이란 말이 있어요. 거북은 쭉쭉 갈라졌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술 좋은 사람이 이것을 트지 않은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래 세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하루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걸 넘겨라. 가족 회의를 붙입니다. 이 가족들이 우리가 평생 수대로 했는데 이놈밖에 못 벌었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넘겼습니다. 근데 이거 산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가지고서 왕을 찾아갑니다.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 상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뭔가 전쟁을 겨울에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겨울에 무기를 다뤄야 되는데 쩍쩍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는 이 특허약이 있으니까 이 특허약을 바르고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실제로 이깁니다. 그래서 벼슬 받고 돈 어마어마한 벌. 이게 안목이에요. 트지 않는 약은 똑같이 갖고 있죠. 근데 대대로 빨래를 하면서 사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것을 크게 써가지고 부귀를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닭이 있는데 닭이 지표만이 커요. 다 상징이에요. 이런 안목의 전환을 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하고 그런 예들을 기호에 따라서 던져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박을 본 사람도 있고 박을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쓰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우원 18이다. 80%를 우화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주제는 하나였다. 신의 눈을 떠서 살다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따만한 박을 심었는데 이따만하게 되니까
처치 곤란이에요. 먹자니 먹을 수도 없고. 요것을 커가지고 물 같은 것을 담아놓으려고 했더니 너무 크니까 이걸 하냐 그러면 팍. 그래서 이거 쓸 때보다 버티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좋은 걸 넣어버리냐고 배를 만들자고 배 띄우는 거예요. 대상은 하나예요. 근데 나의 안목에 따라서 표현 능력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나의 안목과 기교를 눈에서 의식으로 생명 자체로 승화시켜요. 아, 멋있다. 아까 그러면 제가 철학자가 종교자가 평생 공부하는 생활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제가가 다 되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을 잡아. 마음의 눈을 떠야 돼. 그것만이 위대한 방법. 마지막으로 이거 안 하고 제 이제 예술 용어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추사 선생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사 선생이 다 아시다시피 나름의 조선 500년에서 하나 그러면 한 명으로 문인화에서는 호피감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예술가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첫째 유불선에 다 통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서예하고 회화로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당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글 잘 쓴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70평생에 벼루 10개 구멍 내고 붓 1000개 다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돌아가신 얼마 전에 편집결에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해요. 추사 선생이 소동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호가 보소제예요. 300여 개 호가 있는데 소동파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 이게 보소제거든요. 이 소동파의 예술론이 천하의 명문인데 궁통론이라고 잘 들어요. 궁하면 궁할수록 통달한다. 그게 궁통론입니다. 배불러서 대가가 못. 이때 배는 3배죠. 욕심의 배, 의식의 배, 영혼의 배. 육신과 의식의 배가 비어야 영혼이 충만해요. 그래서 궁할수록 다치는 게 아니라 궁할수록 열려요. 아이러니죠. 아까 극직반, 극은 극직 통합니다. 근데 소동파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분도 예술의 대단한 예술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퇴필 여산이 미족진년 붓을 다쳐가지고 내버리는 게 산더미만 된 것이 진귀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 아니고 독서 만권, 책 만권을 읽어요. 시통신다. 비로소 신명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력 없이는 안 되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추사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글씨와 난에 능하다고 평을 받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궁에서 그런 거. 추사 선생이 50대, 54살인가 봅니까? 그 전에 글들 봐요. 얼마나 기름진가. 글씨가. 기름진 잘 썼습니다. 기름져요. 왜 어려서부터 승승장구니까. 생긴 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주도 가고 3년 만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사치 않아. 정말 기름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격투기 딱 맞게 퍼펙트를 썼습니다. 그때까지 흉내예요. 근데 그만했지. 대웅전 현판도 뛰어라. 창암 2, 3만원한테 보고서 시골에서 글로 빌어먹고는 살겠구나. 이렇게 그만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귀한 거고요. 그러지만 거기서 소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흥사에 와서 내 것 띄고 다시 붙여라. 이광선. 그런 주사가 다시 해배됐다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가잖아요. 그때 흥선 대원군이 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까 허무의 예술론이 나겠죠. 무는 무의자연이 어떤 분이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그 그림을 보고 말씀합니다. 요 밑으로 너의 그림이 최고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노력 없이는 못 가지만 노력만으로는 못 간다. 이렇게 또 눌러줘요. 칭찬으로 요 밑으로 너가 최고다 하면서 더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노력 없이는 못 가지만 이게 인위죠. 인지인욕이죠. 인과 유는 노력 들어가요. 잘못된 노력도 들어가고 올바른 노력도 들어가요. 근데 노력을 하면 어때요? 인위적인 태가 나죠. 자연스럽지 못하죠. 무의자연은 어거지가 떨어져가지고 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유의는 조작이요. 억지로 그렇게 만든 태가 나요. 그게 조작이라고. 무의는 자연, 저절로 그렇게. 그래서 인위의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술의 걷지는 그것만은 안 된다.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인위에서 무의로 가야 되는데, 조작에서 인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뭘로 돌파합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진짜 실기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안 봅니다. 뭘로 돌파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마다 섬유 공예해야죠. 섬유 해석해야죠. 그게 생활이죠. 날마다 하다 보면 창졸지간에 비하가 납니다. 첫 번째는 주제들,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기교들을 마스터해야죠. 대화를 치고 그거 안 된 분이 있습니까? 대가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고를 다 마스터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흉내인 거고, 그까지 그 뭐 필요 있어요? 드러내면 되지. 그래서 그걸 멋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시간상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와 무의 예술론에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너무 잘했거나 너무 못했거나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